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70년 전통의 어묵 회사가 거대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삼진식품인데요. 오늘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70년을 버티게 한 혁신의 비밀이 뭔지, 그리고 최근 코스닥 상장이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지, 또 숫자로 본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을 향한 큰 그림과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70년 장인의 혁신, 삼진식품의 성공, 그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그 핵심에는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이 창업주의 철학이 어육 함량 80% 이상이라는 지금의 삼진어묵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아주 높은 품질의 벽을 쌓아올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 10배입니다. 2013년에 82억 원이었던 매출이 불과 10년 만에 10배 넘게 뛰어서 거의 1,000억 원을 바라보는 기업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2013년에 문을 연 어묵 베이커리였습니다. 이게 그냥 어묵 가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반찬이나 길거리 음식으로 생각하던 어묵을 마치 빵집에서 빵 고르듯이 그런 프리미엄 간식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겁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가 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매출 구조를 보면요.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소매, 기업 간 거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수익이 아주 고르게 나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매출이 2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70년 역사의 전통기업이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삼진식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 코스닥 상장을 통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작년 12월이었죠.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은 이 회사에 정말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무려 3,224.76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청약 증거금으로만 6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시장이 삼진식품의 지난 70년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는 152억 원이라는 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시설을 더 좋게 만들고 물류를 효율화하고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쓸 든든한 실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 실탄으로 뭘 할까요? 바로 삼진식품의 미래를 걸고 있는 비밀병기, 블루미트에 투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묵의 원료인 생선살을 가루로 만든 거예요. 기존에는 무조건 냉동 보관해야 했는데 이 기술 덕분에 그냥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어묵을 파는 걸 넘어서 글로벌 식품 원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숫자를 통해 이 회사의 체력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보입니다. 2023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4년에 바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매출 1,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비밀, 바로 이 57.4%라는 매출 원가율에 있습니다. 원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용 관리를 아주 잘했다는 뜻입니다. 흑자 전환을 이끈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보세요. 매출은 13.9%나 늘었는데 인건비나 광고비 같은 비용은 4.3%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건 확 늘고 쓰는 건 조금만 늘어서 이익이 크게 점프한 겁니다.
현금 흐름도 아주 건강합니다. 영업활동으로 62억 원이 넘는 현금을 벌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냐? 111억 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썼습니다. 벌어서 다시 투자하는 성장하는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자, 이렇게 두둑한 자금과 튼튼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삼진식품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바로 글로벌 시장 공략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그냥 우리 어묵을 파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지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수를 넣은 어묵을 만들고,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서 팔기 좋은 건강 간식 컨셉으로 접근하는 거죠. 철저하게 현지 입맛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HMR 제품, 아까 말씀드린 블루미트를 활용한 원료 사업, 심지어는 반려동물 간식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푸드까지, 이젠 그냥 어묵 회사가 아니라 단백질을 다루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투자에는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따르니까요.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부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이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고요. 정부 지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부채가 좀 많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리스크를 숫자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원재료인 연육의 96%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이 가격이 11%나 올랐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총부채가 562억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반전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 부채 중에 160억 원은 상환전환 우선주, 즉 RCPS라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투자금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는 사라지고 자본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서 재무 구조가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진식품을 지켜보실 분들은 이 몇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지금 2.8%에 불과한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둘째, 아까 말씀드린 RCPS 전환 공시가 나오는지. 셋째,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5.7%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블루미트 관련해서 실제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는지, 이 네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진식품은 지금 70년 전통이라는 과거와 푸드테크라는 미래의 딱 중간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부산의 작은 어묵 가게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